외국어 공부가 망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외국어를요. 마치 아기처럼 배우려고 해서입니다. 1번. 두 번째 이유는 마치 어른처럼 배우려고 해서입니다. 두 가지예요. 아기처럼 배우려고 해서거나 어른처럼 배우려고 해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국어 공부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외국어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데요.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에 앞서 제가 이 주제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생각해 본 결과 간단하게 제 소개는 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어, 영어,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4개 국어를 구사해서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3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과외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사하는 4개 언어 중에서 한국어는 사실 모국어죠. 저도 한국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학습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말할 수 있게 된 언어예요. 물론 제가 태어나서 뭐 국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냥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인 언어, 영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는요. 제 스스로가 모두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말할 수 있게 된 언어들이고요. 어떤 언어를 제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요. 직접 다 경험해보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언어를 공부할 때 제가 어느 지점에서 정체되는지, 그리고 또 정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체됐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요, 제 스스로 외국어를 공부하며 또 수많은 분들을 가르쳐드리며 느낀 외국어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 즉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요. 망하는 이유를 소개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신다면 외국어 공부가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외국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외국어 공부가 망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참고로 저는 성인이 공부하는 외국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자, 외국어 공부가 망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외국어를요. 마치 아기처럼 배우려고 해서입니다. 1번. 두 번째 이유는 마치 어른처럼 배우려고 해서입니다. 2가지예요. 아기처럼 배우려고 해서거나 어른처럼 배우려고 해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기처럼 배우려고 해서 망하고 반대로 어른처럼 배우려고 해서 망한다니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말일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외국어를 아기처럼 배운다는 것이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외국어를요. 마치 모국어인 것처럼 배운다는 말이에요. 마치 모국어인 것처럼. 모국어처럼 배운다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너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한국인 여러분들은 뭐 한국어가 모국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갓난아기 때부터 한국어를 24시간 쓰는 환경에서 태어났고요. 또 유치원도 가거나 어린이집을 가거나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뭐 집이나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해 왔죠. 그렇게 조금씩 익혀온 말이 저희 모국어인 한국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한테 이제 과외를 받으려고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일상 회화는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한국어,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로 불편함 없이 일상 회화를 할 수 있었던 게 대략 몇 살쯤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조카나 뭐 자녀분들이 있다면은 몇 살짜리 애기하고랑 회화를 한다면 불편함 없이 일상적인 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이래요. 아무리 빨라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어른들이 가진 고민이나 뭐 이야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좀 더 난이도 높은 대화는 중2 정도까지는 돼줘야 비로소 우리가 일상 회화를 할 수 있다는 레벨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요.
초등학교 4학년이든 중학교 2학년이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24시간 동안 이 언어만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최소 몇 살이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이면요.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외국어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외국어 환경에 24시간 살 수 있나요? 또 그리고 24시간 산다 하더라도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아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기처럼 배운다는 이런 마인드가 제가 외국어 공부가 잘 안 풀리게 하는 마인드다. 외국어 공부가 망하게 하는 마인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인드일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문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요, 모국어라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국어 배울 때요, 처음에 문법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는 정도의 반복을 몇 년 동안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지만 외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또는 문법을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의 심리 마음 상태도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어로 치면 학창 시절에 저희 형용사, 동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제기대명사, 구, 절 등 이런 용어의 문제로 문법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도 그랬고 지금도요. 저는 이 말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냐고 한다면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완벽하게 했냐고 한다면요. 이런 트라우마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요, 문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는 문법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또 하지만 회화, 말하기는 잘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국어 학습 환경이라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외국어는 다르다고 했죠. 만약에 강사한테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저는 문법은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냥 회화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강사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강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냥 어디 그런 외국어로 된 콘텐츠나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며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냥 계속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가능하면 오랜 시간 노출돼 있으면 되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문법을 배우지 않고 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강사한테 이걸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요, 더 이상 강사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건 이런 뜻이니까요, 그냥 외우세요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의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표현이 나와도 그냥 외우라고, 모른 채 암기하시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문법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 스스로도요, 제가 중국어를, 외국어 중에서는 중국어를 제일 못하는데요, 제가 중국어 공부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중국어를 공부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또 중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같이 살고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중국어는 상급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중급 수준 정도에서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의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나 일본어 공부를 할 때는 어렸을 때부터 좀 10년 한 중국어보다 영어, 일본어를 더 오래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영어 공부나 일본어 공부할 때는 문법 공부도 같이 했고 어휘 공부도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했는데 제가 한번 문법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일상회화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실험을 제 스스로를 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일부러 제가 최대한 문법을 공부하지 않았고 그냥 말만 해봤어요. 말만 하면서 지내고 했는데 그랬더니 정말 이 초급에서 중급 정도 넘어가는 구간에서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냥 영원한 정체 구간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법 공부를 함으로써 그 외국어 실력이 도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문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10,000가지 패턴의 표현이 있는데 그 10,000가지를 다 하나하나 따로 외우지 않고 문법 하나를 익혔을 때 그 문법 하나에서 그 10,000가지가 파생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문법을 배우지 않는다면요, 모든 표현을 다 따로따로 전혀 관계없는 것들로 따로따로 배워야 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외국어를 아기처럼 배우려고 생각하는 것, 즉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배우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회화를 소리로만 공부하려는 것. 위에서 문법 이야기랑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이제 계세요. 예를 들어 저는 여행 가서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읽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회화만 하고 싶어요.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져요. 왜냐하면요, 저도 이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한자를 공부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일본어로 말하고 듣는데 한자까지 알아야 돼? 한자를 뭐 읽을 수 있어야 꼭 말할 수 있는 거고 들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자 공부를 좀 깊이 하려고 저는 문자는 됐고요. 그냥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도 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문자를 쓰지 않고 소리로만 공부하면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비유를 하자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도 같은 말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지? 예를 들어 어제 밥 먹었는데 배가 많이 고프지 않아서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이런 말을 예를 들어 외국어로 어떻게 말하죠? 했을 때 이걸 알려줬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 근데 그것을요, 한 5분만 지나서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려요. 어디에 그 배운 지식을 담아놓는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독에 밑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말을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되네 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세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 외국어를 습득할 때 외국어기 때문에,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기 때문에 꼭 문자를 배운 상태에서 그 문자로 담아줘야 된다는 거죠. 어딘가 종이에 적는다거나 스스로가 어떤 문자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기억을 해주면서 그걸 또 반복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문자는 필요 없고 말하고 듣기만 할래요 한다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기로 만약에 결정했다면은 밑 빠진 독의 밑을 먼저 수리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물만 부으시겠어요? 당연히 밑 빠진 독의 밑을 먼저 수리하는 게 먼저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수리가 바로 외국어의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한자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보통의 다른 문자들보다 그것이 익숙해지고 또 마스터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자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한자를 해내는 건 역시 중요하다. 꼭 한자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뭐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외국어 공부가 망하는 이유, 아기처럼 배우려고 해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계속 새로운 정보만 입력하는 것이에요. 자, 기존에 배운 것을 반복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만 배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아까 설명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나은데, 여전히 이렇게 해서는 너무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역시 밑 빠진 독이 있으면 밑을 먼저 메우고 물을 채워야 하듯이 외국어 표현도요, 계속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지식,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문법을 계속 배워나간다기보다도 한번 배운 게 있으면은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두 번도 부족합니다. 당연히 10번, 20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반복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밑 빠진 독의 밑을 막았다는 뜻인데요. 새나가지 않게요. 예를 들어 다른 비유로 해볼까요? 운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운동 왜 해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좀 뭐 몸이 멋있어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는 매일매일 다른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운동을 해요. 예를 들어 첫날에는 자전거를 탑니다. 운동이죠? 그 다음날은 윗몸 일으키기 합니다. 그 다음엔 줄넘기도 하고요. 다음날엔 볼링도 쳐요. 뭐 볼링 치면 여기 뭐 전완근 뭐 발달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날은 뭐 스쿼트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 다른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몸이 건강해질까요?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취미 생활이라면 모를까? 아마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요, 그 효과가 정말 미미할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 효과가 정말 미미할 거란 말이죠. 만족스러운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아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심지어 그런 만족스러운 효과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매일 다른 운동을 한다면요. 외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 이미 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뭐 다른 말로 하자면요, 미국 영화, 영어로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영화 뭐 많죠. 할리우드 영화 100편을요 본다고 생각해봐요. 100편을 보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거 한 편씩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 한 편씩. 그러면 100일 동안 뭐 한 편씩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자막을 켜고 100편의 영화를 매일매일 보는 거랑요, 그냥 한 편의 영화를 100번 돌려보는 거랑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한 편의 영화를 100번 돌려보는 게 더 영어 실력 향상에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이 과정이 너무 지루할 수 있겠죠. 한 편의 영화를 어떻게 100번이나 보지? 너무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다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한 편만 이렇게 파서는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의심하는 마음도 들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콘텐츠든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콘텐츠로 해야 될지 잘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할 수 있는 영화, 내가 반복할 수 있는 드라마, 인생 명작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게 아니면요, 너무 지루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고, 그리고 이미 미국 영화를 많이 본다고 영어를 잘할 것 같았으면은 아마 한국 사람,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영어를 다 잘했어야겠죠. 미국 영화 뭐 정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또 커서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 영화를 무조건 많이 본다는 것이 곧 외국어 실력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외국어가 망하는 사고방식이라든가 망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성공하려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다 반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문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법을 알아야만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 표현을 다 따로따로 각기격파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회화를 공부하시더라도 소리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죠. 꼭 문자를 배우셔서 그 문자로 그 배운 지식을 어딘가에 가두어 둬야 돼요. 그리고 가둬두고 반복을 해줘야만 내 것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소리에 불과해집니다.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정보만 입력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아까 비유하기를 제가 영화 100편을 영화를 서로 다른 영화 100개를 보는 것보다 하나의 영화 100개를 보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보려면 어떻게 된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찾아야겠죠. 자, 정리해봤고요. 네,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1탄과 2탄으로 나누어서 만들었는데요. 이번 1탄은 아기처럼 배우려고 해서 외국어 공부가 망하는 케이스를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올라올 영상인 2탄에서는요, 어른처럼 배우려고 해서 외국어가 망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요, 다음 2탄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어나 영어, 그리고 또 외국인들한테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언어 선생님인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외국어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모두 다 같이 성공적인 외국어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외국어 공부를 위한 더 많은 동기부여와 인사이트, 그리고 또 일본어나 영어 지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